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간은 2026년 3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34분이네요. 자, 여기는 칠드런즈 헬스 디펜스 더 디펜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좋은 기사들이 올라와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희귀 혈액응고 장애 후 두 번째 모더나 접종 후 사망. 펜실바니아의 의사들은 모더나 2차 접종 후 백신 유발 혈전성 혈소 판감 소증 사례를 기록하여 이전의 응고 사례가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에만 의한 것이라는 이론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메건 레드쇼 작성. 펜실바니아의 의사들은 모더나 코비드 백신을 맞은 후 혈전이 생긴 미국 환자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6월 29일 NL주 오브 인터넬 메더선에 실린 사례 보고서에서 피츠버그의 알레게니 헬스 네트워크의 의료진은 65세 남성이 모더나 백신 두 번째 접종 후 10일 만에 심각한 혈전증과 혈소 판감 소증, KES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후 익명의 환자는 사망했으며 의사들은 그의 증상이 백신 유발 응고, 에트라고도 함과 일치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남성은 만성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 수치를 앓고 있었지만 의사들은 SARS-CoV-2 감염, 기타 감염, 면역성 혈소 판감 소증 또는 혈전성 혈소 판감 소성 자반증 등 다른 응고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혈전증, 특히 뇌정맥동혈 전증의 분포는 파이 또는 티테스의 특징이었습니다. 라고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발견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브라이튼 협력체가 제시한 브릿 또는 티테스의 임시 사례 정의를 충족한다고 밝혔으며 추가 혈액 검사는 백신 연관 질환 가능성을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mRNA 백신이 혈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혈액응고 장애와 관련된 혈전 보고를 포함한 검색 기준을 사용한 바이어스 검색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6월 18일까지 세 백신 모두에 대해 총 6,787건이 보고를 얻었습니다. 빌 게이츠, 화이자 CEO 알버트 부를라, 네덜란드 코로나 백신 부상 소송에서 증언 명령받음. 이 법원 명령은 2023년에 코비드-19 백신으로 부상당한 7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이후 사망했다. 네덜란드 신문대 안데레 크란트에 따르면 이 소송은 코비드-19 주사가 생물무기인지 여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뭐냐면은 빌 게이츠하고 화이자 CEO 알버트 브룰라가 그 소송을 당했는데 그 소송의 핵심 쟁점이 이 코로나 그 백신이 생물 무기인지 아닌지가 이 질문 그 소송의 초점이라네요. 결국은 이게 생물 무기라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 백신이 생물 무기라는 거죠. 생물 무기. 자,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빌 게이츠, 화이자 CEO 알버트 부를라, 네덜란드 코로나 백신 부상 소송에서 증언 명령받음. 이 법원 명령은 2023년에 코비드-19 백신으로 부상당한 7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이후 사망했다. 네덜란드 신문대 안데레 크란트에 따르면 이 소송은 코비드-19 주사가 생물무기인지 여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이클 네브라다키스 박사 지음. 2025년 12월 23일 19,259 페이지 뷰 9분
빌 게이츠와 화이자 쇼 알버트 부르라는 네덜란드 법원이 지난달 말 코로나19 백신부에 소송 청문회에 직접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법원 명령은 2023년에 코비드-19 백신으로 부상당한 7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이후 사망했다. 네덜란드 신문대 안드레 크란트는 이 소판이 코비드-19 주사가 생물무기인가 여부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게이츠와 부르라 외에도 소송에는 전 네덜란드 총리이자 현 네호 사무총장 마크 류테, 네덜란드 국가, 그리고 여러 네덜란드 공중보건,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해 15명의 피고인이 지목되었다.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두 사건에서 백신 피해 원고들을 대리하는 네덜란드 변호사 피터 스타센은 이달 초 두 사건 모두에서 mRNA 코비드-19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5명의 전문가 증인의 직접 증언을 법원에 청원했다. 스타센에 따르면 두 사건 모두 내년에 구두 심리가 열릴 예정이지만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스타센은 사건들을 통합하고자 한다. 전문가 증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솔라리 리포트의 창립자이자 발행인,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전 차관보인 캐서린 오스틴 피츠, 사샤 라티포바, 전 제약 연구개발 임원, 조셉 산손 박사는 플로리다에서 mRNA 백신 금지를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인 심리치료사입니다. 캐서린 와트, 연구원이자 법률 보조원입니다. 마잉 예던, 패치티는 양리학자이자 화이자 알레르기 및 호흡기 연구팀 전 부사장입니다. 전문가 증인들, 코로나 백신은 생물무기와 구별할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 스타센은 네덜란드 법원이 자신의 전문가 증인들의 직접 증언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증인들이 코비드-19 백신이 다음과 같이 접종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물무기와 구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혀 건강상의 이점이 없다고 제안하세요. 안전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긴급 사용 허가, 이머전시 유스 오서러제이션로 출소되었으며 이는 FDA의 의약품법 및 소비자 보호 조치의 집행을 제거하는 법적 지위입니다. 설계상, 설명서와 보고된 부작용에 설명된 피해를 유발하도록 의도된 것 돌연사, 신부전, 암, 그리고 가장 끔찍한 질병들을 포함한다. 대제 설정의 핵심 요소로 네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사 프로젝트입니다. 전문가들은 영상 성명에서 코비드-19 백신의 안전성과 코비드-19 팬데믹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산소는 디펜더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다른 전문가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서면 증언보다 더 영향력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산소는 코비드-19 백신이 생물무기협약과 1989년 생물무기 및 데트러법을 위반한다는 증거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자는 원래 소송의 전문가 증인으로 1월에 사망한 고 일리노이 대학교 법학 교수 프랜시스 보일 박사가 작성했다. 정부, 의료시설, 언론은 이 정보를 대중에게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명백한 범죄 의도를 보여주었다. 고 산소네는 영상에서 말했다. 라티포바는 디펜더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공중보건 사건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한 대량 인명피해를 초래한 프로젝트로 이를 집단학살 또는 더 넓게 말하면 인구민주학살로 특징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들이라고 말했다. 나서 군사 거버넌스와 계약이 이 백신들을 전 세계에 개발, 조달, 배송, 유통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의약품에 대한 표준 규제 절차를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라티포바는 전 세계적으로 제약 순도와 라벨링 시 정직성을 규율하는 법인 우수 제조 관행, 고드 매뉴팩처링 프랙티시즈, 준수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와트는 백신이 정치, 군사, 제약 관계자들이 팬데믹을 구실로 대중을 속이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전염병과 팬데믹 위협은 대중의 공포를 심어주고 백신 및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만적인 진단 검사 장치를 광범위하게 사용한 정치적 조작이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미치겠다. 피치에 따르면 글로벌 중앙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노력에 참여했다. 그녀는 팬데믹이 경제적, 정치적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 의료 정책의 심각한 오용을 의미하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대리세를 조율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말했다. 예이던 의원은 2020년 이후 코비드-19 백신이 출산율과 사람들의 건강을 낮추고 인구를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대중에게 경고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발언으로 소셜미디어에서 검열당했지만 이것이 내가 5년 동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본 일이라고 말했다. 화이자 CEO는 전문가 증인 출동을 막고 소송을 기각하려 했다. 스타센은 부르라, 리테, 네덜란드 국가를 포함한 여러 피고들이 원고, 즉 전문가 증인들의 증언을 차단하려 했다고 말했다. 스테이스는 게이츠가 이 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유일한 피고인이라고 말했다. 9월에 게이츠와 부올라는 변론 진술서를 제출했다. 게이츠는 성명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나 빌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세계보건기구, WHO와 같은 국제기구의 정책과 어떠한 연관이나 영향력도 없다고 밝혔다. 부르라는 법원이 충분히 정보를 얻었으며 구두 심리를 명령하지 않고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리워든 지방법원에 제출한 이전 진술에서 부르라는 원고들이 입은 부상과 손해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부인했으며 화이자의 코비드-19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증인들, 코로나 백신은 생물무기와 구별할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 스타센은 네덜란드 법원이 자신의 전문가 증인들의 직접 증언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증인들이 코비드-19 백신이 다음과 같이 접종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물무기와 구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혀 건강상의 이점이 없다고 제안하세요. 안전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긴급 사용 허가, 이머전시 유스 오서러제이션로 출소되었으며 이는 FDA의 의약품법 및 소비자 보호 조치의 집행을 제거하는 법적 지위입니다. 설계상, 설명서와 보고된 부작용에 설명된 피해를 유발하도록 의도된 것 돌연사, 신부전, 암, 그리고 가장 끔찍한 질병들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백신 설명서에 그 부작용이 부작용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의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사, 신부전, 암, 그리고 가장 끔찍한 질병들, 이게 설명서에 있다는 거예요. 설명서에 있는데 이게 그렇게 백신이 의도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게 나토의 군사 프로젝트라는 거래, 이게. 빌 게이츠, 화이자 CEO 알버트 부를라, 네덜란드 코로나 백신 부상 소송에서 증언 명령받음. 산소는 코비드-19 백신이 생물무기협약과 1989년 생물무기 및 대트러법을 위반한다는 증거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자는 원래 소송의 전문가 증인으로 1월에 사망한 고 일리노이 대학교 법학 교수 프랜시스 보일 박사가 작성했다. 정부, 의료시설, 언론은 이 정보를 대중에게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명백한 범죄 의도를 보여주었다. 고 산소네는 영상에서 말했다. 나티포바는 디펜더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공중보건 사건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한 대량 인명 피해를 초래한 프로젝트로 이를 집단학살 또는 더 넓게 말하면 인구 민주학살로 특징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들이라고 말했다. 나티포바는 성명에서 군사 거버넌스와 계약이 이 백신들을 전 세계에 개발, 조달, 배송, 유통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의약품에 대한 표준 규제 절차를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나티포바는 전 세계적으로 제약 순도와 라벨링 시 정직성을 규율하는 법인 우수 제조 관행,
고드 매뉴팩처링 프랙티시즈. 준수에 대한 상당한